안녕하세요. 한센트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인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. 아인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나서 질문도 많이 오시고 전화도 많이 주셔서 아인산에 대한 어떤 기작이라든가 작용 범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PLS 걱정 없이 아인산을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인산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인산과 좀 다른 구조입니다. 이 왼쪽의 것이 인산이고 오른쪽이 아인산입니다. 얼핏 보실 때 비슷한 모습으로 보이죠? 하지만 보시면 이 아인산은 이쪽 오른쪽에 수소가 붙어 있습니다. 그런 것에 반해서 인산은 이 옆에가 산소가 붙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수소 대신에 산소로 바뀌는 산화 과정을 거치면 아인산이 인산으로 바뀝니다. 식물이 체내에서 이용하는 그 인산질, 비료기는 이 인산이고요. 저희가 얘기하는 아인산, 그 병에 효과가 좋다라는 그 아인산은 이 구조체입니다. 그래서 화학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것이 이 산화 과정에 따라서 아인산이 인산으로 바뀌는 그런 구조물입니다.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 산화되는데 뭐 공기 중이나 이런 자연 상태에서는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식물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산화 과정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인산으로 전환하는데 뭐 정확히 얼마나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약재로 봤을 때는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인산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병원균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아인산은 기본적으로 자연기작을 발견했을 때 병원균에게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도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식물에게 치명적인 반응을 유도시킨다. 이 말이 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. 요 그림,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좀 꼼꼼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쪽의 것이 병원균이고요. 병원균이 식물체 이 세포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. 병원균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식물체는 병원균이 와 있는 걸 모르죠. 이때 아인산이 있으면 아인산이 병원균을 공격하면서 이 병원균의 세포벽을 분해해 줍니다. 분해한다는 세포벽이 깨지게 되면 균이 죽을 수도 있고 균이 죽지는 않지만 생육이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. 그때 문제는 이 아인산에 의해서 세포벽이 일부 깨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세포벽의 구성 물질들이 깨져서 나오겠죠. 이게 올리고키틴, 올리고글루칸이라고 하는데 올리고는 여러 개가 붙었다는 뜻이고 키틴질이나 글루칸이 그 병원균의 벽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입니다. 그 성분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식물체의 세포 벽과 막 있는 데 보면 이 식물체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. 식물 수용체. 그 수용체에서 이 글루칸이나 키틴이 인식이 되는 거죠. 이 수용체가 이런 물질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식물체 안에는 이게 외부에 병원균이 들어왔구나라는 신호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활성산소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. 이 활성산소는 많으면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노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것이 바로 이 방어기작을 시작해라라는 그런 신호가 됩니다.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늘어나면서 방어기작의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로 여기 나와 있는 파이토알렉신 식물이 분비하고 있는 다양한 독소 물질들입니다. 이 독소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PR 단백질 그래서 여기 PR 프로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게 패소젠, 병원균과 릴레이트된 관련된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병원균에 특이적으로 그 병원균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들을 많이 만들도록 유도시킵니다.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 식물이 병원균에 대항해서 싸우는 무기가 되는 거죠. 그거의 결과로 식물은 이제 이 병원균은 성장이 더 이상 지연되거나 성장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식물은 이것만 가지고 이 병원균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. 다 이겨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반응이 과민성 반응이라고 해서 자살세포라고도 하는데요. 과민 반응에 의해서 이 세포가 죽어버립니다. 그러면 이게 죽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겠지만 병원균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 병원균 주변에 수많은
세포들이 동시에 죽어버리면 병원균은 더 이상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병원균 자체도 죽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과민 반응에서 자살세포가 발생화되면 엄청 많이 죽은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식물에서 볼 때는 이파리에 아주 작은 반점, 까만 점 하나 살짝 찍히는 정도, 그런 정도만 나타내도 주변의 이 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.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유도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.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유도 저항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인산인 거죠. 여기 아인산이 없었다면 병원균이 들어온 걸 모를 거고 병원균에서 공격을 받아서 이 세포들이 다 죽어나갔겠죠. 아인산이 모든 균에 다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인산은 특정 균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합니다.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려운 영화는 다 빼고 오오마이셋이라고 하는 낭을 만드는 그런 균들만 되는데요. 대표적인 게 피시움병, 그 다음에 역병을 일으키는 화이트푸토라는 역병, 녹균병. 녹균병은 워낙 균이 작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균주가 있지만 녹균병, 그 다음에 녹병에만 효과가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탄저병에는 아니면 흰가루병에는 효과가 있냐? 없습니다. 그래서 아인산은 특정 병에만 효과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, 대표적인 게 피시움병, 모잘록병이라고도 하고, 잔디밭에 많은 피시움병이 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과수나무에도 이런 역병균이 있는데 대표적인 감자 역병이 또 있고요. 그 다음에 줄기 역병이라 해서 고추나 이런 쪽에도 줄기에 오는 역병균들입니다. 그 다음에 상추에 오는 녹균병, 포도 녹균병, 그 다음에 그 외 십자가가에 오는 다양한 녹균병과 오이 녹균병, 십자가가에 있을 수 있는 흰 녹병이라는 병원균도 있고요. 일부적으로 추가적으로는 전문이병에도 약간 효과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녹병의 효과가 일부 있고 세균성병에도 약간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곰팡이균에 더 효과적입니다.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죠. 아인산이 없었다면 이 병원균이 들어와도 모른다. 그러면 아인산이 있어야지만 병이 예방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인산은 반드시 예방용으로만 사용하셔야 돼요. 그거를 아인산을 치료용 약제로 생각하고 써오셨었다면 그 효과가 아주 기대한 것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아인산 제품은 미리미리 쳐서 병이 걸리기 전에 쳐져 있을 때 병이 들어오면 그때서 그 병원균을 공격하고 또 식물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균에 감염이 안 되면 낭비냐? 그렇지 않다 그랬죠. 아인산은 서서히 지효성으로 인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흡수나 공급이 어려웠던 인산의 그런 공급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예, 오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아인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좋아요, 그 다음에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